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제가 3월 29일 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4시 30분이 넘었는데 빨리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직원들도 퇴근을 해야 돼가지고 좀 늦었고요. 지금 이제 아마 토요일 날 3월 30일 날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선 지난주 이제 암모니아 선박 했고 한국이 역시 또 제일 잘하는 LNG선 여기에 관련된 또 밸류체인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NG선 일단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러시아 천연가스가 사실 독이 됐죠. 독일 입장에선 뭐냐면 이제 옛날에 이제 요 메르켈 총리가 독일이 저기 파이프라인 있죠. 노드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꽂아가지고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정말 싸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건 팔기도 하고 독일 경제가 강했죠. 예. 그리고 이제 해상에서 영국 같은데 해상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반 시설도 없었고 그래서 독일은 어쨌든 러시아에서 안정적으로 받으니까 좋았는데 전쟁 나가지고 이제 끊어졌죠. 예, 우크라이나.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공급이 끊어지다 보니까 독일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체제를 빨리 찾아야죠. 그래서 미국에서 배로 천연가스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로 받든가 배로 받든가. 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공급망 한번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저게 끊어지니까 독일 막 전기요금이 난리가 났죠.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예, 그런 이제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천연가스가 무기가 된 거죠. 예. 근데 독일이 어쨌든 이제 편하게 받다가 저게 이제 끊어져 버린 상황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도 많은 국가들이 어쨌든 러시아에서 저 파이프라인 통해서 PNG라 그러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이게 이제 전쟁 때문에 안 되니까 보시면 러시아 파이프가 요거거든요. 확 비중이 줄죠. 요게 미국에서 LNG로 배로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22년도 그때 당시 자료인데 근데 PNG는 뭐냐? 파이프드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그냥 파이프로 연결해서 육지로 보내는 거죠. 원래 옛날에 우리도 이제 저희 북한하고 이 교류를 좀 할 때는 이거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받자 이런 얘기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으로. 그게 훨씬 싸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육지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PNG고 이제 LNG는 얼린 겁니다. 액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얼리냐? 그 영하 162도로 얼리면 액체가 돼요. 가스가. 근데 왜 그러냐? 부피 때문에 그래요. 배에다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로 실어서 가야 되는데 부피를 안 줄이면 저거를 그냥 가스 상태로 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 그 폭발하면 어떡해요? 예, 배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해상 운송하려면 반드시 액화시켜야 돼요. 그게 LNG입니다. 리퀴파이드. 예. 그래서 이제 액화시킨 천연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라웨기라는 이제 연례 에너지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거기에 이제 여기 빌 게이츠도 참석을 했는데 여기 이제 수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참석을 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2050년에 탄소 중립 실현 가능성은 높지가 않다. 그리고 화석 연료와 친환경 에너지를 연결할 천연가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석탄도 있고 풍력도 있죠. 이 둘 간에 뭔가 연결고리 여기서 바로 못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천연가스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 이번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원은 21세기 신무기입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국제정치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건 모르면 주식 투자 안 되거든요. 네, 주식 설명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책도 그쪽 많이 읽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풀이도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도 많이 읽어보는데 결국 안보가 경제 논리보다 우선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석탄, 석유. 이게 하나는 에너지, 하나는 산업금속인데 에너지 쪽에서는 석유를 앞으로 언젠가 얘들이 대체하겠죠. 한 번에 대체 못해요. 석유도 오래 갑니다. 석탄도 한 번에 대체 못해요. 근데 이런 새로운 이제 광물들이
조금씩 대체해 나가겠죠. 예, LNG, 태양광, 뭐 리튬, 니켈. 예, 근데 이게 다 안보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히토류, 예, 그리고 중국 거 못 쓰게 하려고 막 정책 마련해서 인플레이션 방지법. 예, 이 중에 한 축이 이제 LNG라는 거죠. 러시아 제재도 있었고. 근데 LNG가 근데 이렇게 보면 LNG도 그럼 제재하면 뭐 안 보내나. 근데 사실 LNG는 독특합니다. 뭐냐면 LNG가 그래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신증권인가요? 그 자료 읽다가 이제 대신이었나 하이투자였나 아무튼 하이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읽다가 뭐 깜짝 놀랐던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게 천연가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륙을 통해서 예, 이 뭐라 그러죠? 파이프 연결해서 가는 것도 있고 배로 갈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옛날에 그 여기 이 푸틴 옛날에 젊었을 때 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 사람이 사장이 가즈프롬이라고 이제 이 천연가스 개발하는 사장인데 보고를 한 거예요. 6,500만 입방미터 가스를 우크라이나가 훔쳐가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끊어, 예, 끊어버려. 이제 이렇게 해버린. 그럼 파이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독일처럼 못 받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LNG는 천연가스는 끊어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배로 받으면 돼요. 예. 그 여기엔 국경도 없어요. 뭐 정치적 색깔도 없어요. 필요하면 미국 것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지금 안 좋은데도 LNG는 20년간 구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뭐 LNG는 쪼개지는 지구를 메꿔준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경제학적으로 모든 게 분열되잖아요. 막 쪼개지고 분절화되고 그죠? 예, 지역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쪽에 있는 국가들, 미국 쪽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쪼개집니다. 근데 그거를 LNG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배로 실어주면 돼요. 예, 에너지는 필요하니까. 신재생으로 한 번 해도 안 되고 석탄 쓰긴 부담스럽고 LNG는 화석 연료지만 좀 이산화탄소가 조금밖에 안 나오니 덜 나오니까. 예. 그래서 유럽의 천연가스 이거 수입원도 원래 러시아인데 이제 바뀌었죠. 미국 1등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게 단기적인가요? 구조적이죠. 그러면 LNG가 수요가 많다는 건 뭐예요? 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LNG 선박이 발주가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LNG 밸류 체인인데 LNG를 어떻게 하죠? 천연가스를 먼저 만들어요. 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다나 땅에서 캡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액화시키죠. 예, 운송해야 되니까. 그래서 LNG 상태. 근데 해상에서 하는 게 있고 육상에서 하는 게 있어요. 육상에서 저거 액화하는 거를 FLNG. 네, 해상에서. 바다에서 하는 걸 FLNG라고 그래요. 육상에서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LNG로 만들어서 통에 담아서 배로. 여기까지가 이제 업스트림이죠. 요걸 이제 운송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미드스트림은 운송하는 걸 미드스트림이라고 그래요. 이제 전달하는 거. 배로 실어서. 조선주는 여기 속해 있는 거죠. 뭐 여기도 있고. 예. 그리고 나서 운송을 한 다음에 터미널로 보내요. 그래서 독일은 터미널이 없었어요. 그 독일이 뭐를 했냐면 배에서 이걸 다시 기화한 거예요. 아니 액체 상태를 우리가 도시가스로 받아야 되잖아요. 액체로 받으실 거예요? 아니죠. 다시 이 뭐 만약에 한국에 왔을 때는 도시가스 파이프 통해서 가야죠. 그럼 다시 기체로 바꿔야 돼요. 기화 시설이 해상에서 하는 거를 FSRU라고 그러고요. 육상은 또 육상 터미널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가스 공급. 이걸 이제 다운스트림. 예. 마지막에 이제 보내주는 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밸류 체인이 형성돼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LNG 이게 그림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다냐 육상이냐 그래서 FLNG로 액화한 다음에 배에 실어서 보내요. FSRU가 요겁니다. LNG 선박과 연결돼 있죠. 여기서 기화해요. 배에서. 왜 터미널이 없으니까 이거 중고 선박으로 만들거든요. 이거 제일 잘하는 회사가 이제 현대중공업이죠. 그래서 보내줍니다. 배에서도 하고요. 육상 터미널에서 바로 하기도 해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이게 제가 이제 챗 GPT한테 FLNG 좀 그려봐라 이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이건 실제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쪽은 좀 강제로 알려져 있고 아까 이제 바다에서 액화시키는 거 천연가스를 예, 그 내용이고 삼성중공업은 1년에 하나 정도씩 수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FLNG 수장고가 지금 2조 정도 있어요. 2기 정도 갖고 있고 2조 정도 있고 1기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예. 이번에 1기 했고 아마 1기 더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기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2조예요. 하나에 2조짜리입니다. 금액이 단위가 다르죠. 엄청 비싼 선박이에요. FSRU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현대중공업의 실제 FSRU고 이거는 이제 액화시킨 LNG를 빨리 가스로 바꿔야죠. 육지에 가기 전에. 그래서 가스로 바꿔주는 기화장치. 부유식 저장 재기화. 예, 그래서 LNG를 저장도 하고 필요할 때 기화해서 공급하는. 요거는 보통 중고 LNG 선박을 개조를 많이 한대요. 이 LNG 선박 중고를 사가지고 개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 옛날에 아마 독일에서 발주했을 거예요. 그때 전쟁 났을 때 한번.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3월 5일 날 한 척 수주했고요. 금액은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됩니다. 22년도에도 한번 수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주가 많은 건 아니에요. 주력 선종은 아니고 가끔 한 번씩 수주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쪽도 한국이 다 잘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건 LNG 운반선이죠. 그래서 이게 LNG 운반선이고 안에가 이렇게 이게 LNG 통이에요. 원래는 이게 아마 멤브레인 방식일 거예요. 모스 방식은 일본도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사실 일본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안 합니다. 요즘엔 이건 옛날 방식이고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동그란 거 없죠. 멤브레인 방식을 써요. 네. 그래서 천연가스를 액화에 만들어 LNG 운송한 선박인데 멤브레인 방식을 쓰면요 LNG를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거 말고 동그란 구형태로 모스 방식 썼는데 그건 이제 거의 안 쓰고 지금은 다 멤브레인 방식. 요 멤브레인 이걸 화물창이라 그래요. 요 통을 이거 만드는 회사가 프랑스의 GTT. 여기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여기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162도로 얼린 액체가 담겨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단열재, 우리가 흔히 본행제라고 하죠. 본행제가 저기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본행제 회사들 있죠.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G 그리고 저거는 운반선이고 또 LNG 한 축이 뭐냐면 연료 추진선이에요. 이게 뭐냐면 배가 연료가 뭐예요? 우리 휘발유 쓰죠. 자동차는 경유. 배는 중유나 그 다음에 등유 써요. 등유 같은 거. 네, 벙커시유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황산화물이 많이 나와요. 막 오염물이 막 배출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황산화물 배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IMO 국제해사국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이거 줄이자. 황산화물 쓰지 말자.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황이 적게 들어간 저유황유를 쓰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정유회사들이 아마 그런 것도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쓰는 것 같긴 한데요. 황이 적게 들어간 원료를 쓰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근데 그거는 뭐 임시 방편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만약 그 저유황유 가격 올리면 비용 엄청 드는 거죠. 두 번째가 스크러버. 요거 하기 전에 요 방식입니다. 스크러버는 뭐냐면요. 이게 배기가스가 나오죠. 황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 장치. 요게 이제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에 있는 장치인데 저 이제 여기 보죠. 열로 태워버려요. 그래서 근데 두 가지입니다. 개방형 스크러버는 바닷물로요. 얘를 씻어버려요. 예. 씻어가지고 다시 바다로 방출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로 씻은 다음에 배기가스를 이제 세척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걸 바닷물을 다시 바다로 방출하니까 이걸 세척한 물을 환경오염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닷물에 알칼리성이 있어서 황산화물을 중화시키긴 한대요. 근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오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 규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폐쇄형은 순환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건 좀 친환경적이죠. 그거 버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폐쇄형 스크러버를 쓰면 물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화물 적재량이 감소해요. 그만큼의 공간이 안 나와요. 이걸 이제 담아야 되기 때문에 물도 많이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다 장단점은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임시 방편입니다. 예. 황산화물을 어쨌든 씻어서 뭐 배출하는 것도 어쨌든 배출하면 그것도 문제고 이 안에서 어쨌든 돌리는 것도 그 안에 또 배기가스를 이제 어쨌든
순환한다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뭐 그게 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화물 적재량도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우리 그 버스도 그 천연가스 쓰는 버스 있잖아요. CNG 버스. 그죠? 그게 이제 배기가스가 안 나오잖아요, 거의. 그것처럼 천연가스 쓰자, 연료로. 그래서 나온 게 LNG를 연료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NG 연료 추진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중유나 경유 쓰지 말고 근데 LNG를 연료로 쓰면요. 황산화물도 안 나오고요. 100% 감소한대요. 황이 없어요. NOx라고 하는데 질소산화물도 85%, CO2도 20에서 25% 감소, PM, 미세먼지도 거의 안 나옵니다. 굉장히 친환경적인 거죠. 이걸 하는 거. 그래서 이 발주 시장이 열린 거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 제일 잘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중 연료 추진선을 써요.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 엔진, HSD 엔진에서 이름이 바뀐 거죠. 중유와 LNG를 둘 다 쓸 수 있어요. 엔진인데 어떨 때는 중유 썼다가 어떨 때는 LNG 쓰고 유럽 같은 데로 들어갈 때는 LNG 써야 돼요. 왜냐 거기 환경이 민감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친환경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저속 엔진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둘 다 쓰게 되는 이제 요즘의 대세는 이런 이중 연료 추진선. 둘 다 연료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추진선이 요즘에 많이 발주가 되고 있다. 그래서 LNG가 이런 데도 들어간다. 꼭 운송용만이 아니라 이런 목적도 있다. 자, 근데 이제 업황으로 넘어가서 이건 이제 최강식 연구원님이 최근에 그 자료를 하나 쓰셨는데 거기에도 나왔던 일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뭐 거기 있는 내용은 아니고 요 제목만 제가 좀 따왔는데 누구인가 궁예 아시죠? 왜 자꾸 이제 LNG 운반선 픽아웃이냐고 하냐 이거죠. 데이터를 보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LNG 운반선 픽아웃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고 LNG 운반선 발주 추인데 지난 몇 년간 보시면 이게 지난 2000년부터 2020년 평균 35척 발주됐대요. 이게 아마 교보증권에 있던 자료 같은데 거기 클락슨 리서치 데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35척인데 지금 보시면 여전히 평균보다 훨씬 많죠. 이때는 너무 오버한 거예요. 정말 많았어요. 그때 왜냐면 LNG 프로젝트를 할 때 LNG 시추하는 프로젝트들을 하거든요. 천연가스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LNG 선 발주해가지고 실어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게 발주가 된 거예요. 근데 저 173척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딱 맞아요. 과발주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프로젝트 수행 초기 피드라고 하는데 27년, 2030년 이때 완공되거든요. 그 LNG 프로젝트를 계산해 봤더니 411척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제한 단계 아직은 이제 구체적이진 않은데 할까 지금 제한하는 단계인데 앞으로 10년간 411척. 네. 그럼 연평균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40척은 필요한 거고 그럼 평균보다도 많아요. 근데 아까 프랑스의 GTT 이 회사는 LNG 운반선 450척 이상 필요하다. 오히려 추정치를 더 올려버렸어요. 이러면 연평균 최소 45척. 제가 예전에 자료 보니까 이제 한국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막 60척 정도는 필요하다 연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이상한 거지. 이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정상적으로 발주된 거고 60척 정도만 발주가 돼도 옛날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27년까지 다 끝냈어요. 꽉 찼어요. 배를 그때까지 만들 건 다 확보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GTT 회장이 지금 요 회장인데 노후화된 선대가 선박수의 또 다른 동인이고 그러니까 배가 노후화된 게 또 많아서 교체해야 된대요. 폐선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스선 성과거든요. LNG 운반선 성과예요. 수주할 때 엄청 오르고 있어요. 역대 최고입니다. 그만큼 LNG 운반선은 누가 감히 픽아웃이라고 하냐 이거죠. 약간 이제 그런 논리죠. 늘어나는 가스선 비중, 현대중공업 매출 비중에서 이제 교보증권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요. LNG선과 LPG선 합치면 50%, 올해는요 68%. 그러니까 제가 가스선을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다룬 이유가 가스선이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 한국한테. 현대 3호는요 60%, 미포는 근데 컨테이너선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올해부터 가스선이 50% 정도.
야, PC선 이거 원유 운반선이고 요거 제외하면 현대가 좀 적긴 하네요. 현대미포는 10%. 현대미포는 조금 가스는 적은 편이고 삼성중공업 60%, 하나오션은 앞으로 70%까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대형 프로젝트 수행 과정인데 먼저 계획하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건설사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발주사가 계획을 해요. PD라고 합니다. 기본 설계를 해봐요. 설계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타당한가? 우리 해도 될까? 그러니까 어떤 부지에 여러분이 만약 아파트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게 여기다 만들면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을까? 우리한테 마진이 남을까? 고민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설계할 때 타당성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피드를 해봐요. 이게 끝나야 이제 입찰자를 모아요. 우리 공사 누가 해주실 거예요? GS건설이 하실 거예요? DLNC가 하실 겁니까? 삼성물산? 예. 피드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드까지 끝나면 이제 그 다음 발주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찰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삼성물산이 따냈다 이 아파트를 그럼 삼성물산한테 이걸 맡겨요. 설계, 조달, 시공 다 해주세요. 이걸 EPC라고 해요. 이제 보통 건설사 용어죠. 설계, 엔지니어링, 조달, 프로시큐먼트, 시공, 컨스트럭션 이 세 개를 한 번에 다 해줍니다. 보통은 이게 다 구분돼 있거든요. 원래 하는 파트가 나눠지는데 이 세 개를 다 하는 회사를 종합건설사 EPC라고 해요.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형 프로젝트는 구성된다. 그래서 이게 LNG도 똑같아요. 이 천연가스 프로젝트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드 단계 아까 설명드렸죠. 피드 단계에 있는 LNG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캐나다 3건, 미국 19건. 이걸 다 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에 한 번씩 찾아가지고 표시해봤거든요. 모잠비크. 여기에 필요한 운반선이 411척이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중에 다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그만큼 LNG가 많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갑은 GTT라는 회사입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 공학회사인데 그 아까 화물창 있죠. 멤브레인 형태.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기술력 이 회사 거 안 쓰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원래 KC1이라고 한국형 화물창 한번 만들었거든요. 가스공사랑. 삼성중공업이 한번 그래서 뭐 소송에서 져가지고 주가 급락한 적 있죠. 요거 쓰다가 이제 결함이 발생해가지고 선주한테 물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결함 발생하고는 아예 이제 수주가 없어요. 한국 거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로열티를 줘야 돼요. GTT에 LNG 운반선 만들 때마다 한 척에 5% 줘야 돼요. 얼마나 돈 아깝습니까? 그래서 국산화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당장 방법이 없어요. 일단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프랑스의 GTT가 정말 LNG의 또 진정한 수혜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밸류체인에서는 두 개고요. 동성와인텍과 한국화방 하는 건 거의 비슷해요. 둘 다 본행제입니다. 그걸 설명드릴게요. LNG는 어쨌든 기체 상태를 얼려야 되잖아요. 영하 163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단열재라 그럽니다. 본행제. 열을 차단시켜야 돼요. 동성와인텍은 수주장고가 지금 4년치 확보되어 있고요. 이걸 만드는 거는 이제 MDI라는 소재를 쓰는데 MDI랑 목재 가격 두 개가 중요해요. 이 둘 다 오르면 안 좋아요. 최근에 이제 가격들이 안정화돼 있고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전환하니까 아까 LNG 연료 추진선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3,000척이 발주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선박 연료의 절반을 앞으로 그 이 LNG 연료 추진선이 그러니까 대세가 되는 거예요. 연료를 다 LNG 쪽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거기에도 저 본행제가 들어가요. 물론 많진 않아요. LNG 운반선하고 연료 추진선 달라요. 운반선이 훨씬 본행제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LNG 운반선은 LNG를 실을 배잖아요. 그럼 수요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LNG 연료 추진선은 컨테이너 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암모니아 운반선, 뭐 LPG선 가릴 거 없어요. 뭐 벌크선에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엔진을 저걸로 만들면 되니까. 연료를 저걸로 어느 배든 쓰면 되니까. 훨씬 더 다양한 거죠. 네. 그리고 액화 이산화탄소 운송 수요도 증가하는 요즘에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포집하고 그걸 저장하고 활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산화탄소금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도 또 필요한 대로 이산화탄소도 쓸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장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배로 운송하거든요. 근데 역시 기체는 운송을 못 합니다. 액체로 만들어야 돼요. 수소도 똑같아요. 그래서 액화시킬 때 그걸 보관하는 탱크가 필요해요. 그걸 또 개발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개발 성공하면 상당한 좀 효과가 있겠죠. 그 설비 투자 이제 작년에 아마 했던 것 같고 올해 9월 30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 능력은 이제 20척에 30척으로 늘어나니까 참고하시고, 이게 본행제예요. 보통 이게 두께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LNG를 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열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리 완벽한 본행제도요, 기화가 돼요. 조금씩 액체가요 새요. 기체로 바뀝니다. 이걸 기화율이라 그래요. 그러면 선주 입장에서 저기 LNG를 지금 가져가는데 이거를 임무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택배 기사잖아요. 이 LNG 운반하는 것도 택배 기사랑 똑같은 거죠. 고객한테 LNG를 완벽한 상태로 내가 전달해 줘야 돼요. 기스나면 안 되죠. 예, 물어줘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그 의무가 있는데 LNG가 만약에 기체로 바뀌면 어떡합니까? 이거 스물스물 새 가지고 빠져나가면 그럼 손실이죠. 처음에 100kg을 이거 달라 그랬더니 95가 와 있는 거예요. 화나죠. 그래서 이거 선주들이 기화율을 낮게 해주길 원해요. 기화율,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을수록 좋죠. 0.1% 아주 미세하게 이 정도를 유지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화물창은 양대 산맥이 있어요. 두 개. 마크3랑 NO96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 마크3는 그 HD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이 하는 방식이고요. 이쪽 NO96은 대우조선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오션과 중국이 하는 거예요. 달라요, 좀 약간 하는 방법이.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뭐 스테인리스 강이나 멤브레인 복합재로 이런 걸로 한다고 하는데 단열 두께가 480mm로 좀 증가하고요. 기화율이 여기가 더 좋아요. 0.07밖에 안 돼요. 마크3 플렉스 플러스라 그래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요게 기화율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선주들이 선호하죠. 근데 NO96은 원래 기화율이 좀 높아요. 0.1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슈퍼 플러스라는 제품을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폴리우레탄 폼 RPUF라고 하는데 이걸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부로 열 유입을 차단해가지고 0.085%. 예. 한마디로 이제 탄소 섬유 같은 거예요. 유리 섬유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오션 이제 중국 조선사가 쓰고 있는데 원래 이제 NO96까지는 하나오션이나 중국 조선사는 요걸 하다 보니까 한국의 동성화인텍이나 그 이 한국카본은 여기에는 공급이 안 됐어요. 근데 NO96 슈퍼 플러스에는 이 폴리우레탄 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오션이 옛날에 한국카본 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행제회사 입장에서는 요 시장이 열린 거예요. 원래는 이쪽만 있었거든요. 거의 여기까지 열려버린 거죠. 예. 그런 또 스토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본행제 이 위에 뚜껑이고 요게 실제로 화물창이에요. 여기 LNG가 담겨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어디 뭐 우주선도 아니고 엄청 큽니다. 여기 LNG 담아놓는 거예요. 예. 그 여기 밑에 요 보이세요? 밑에 여기 요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거 맞을 거예요. 맞나요? 저도 이제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라서.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열을 차단해 주는 거죠. 요 밑에 이제 겹겹이 이런 식으로 열을 차단해 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RPUF 강화 폴리우레탄 폼이고 극저온 환경에서 LNG를 운송할 수 있게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기화율입니다. 마크3 보시면 마크3 플렉스로 가면서 플렉스 플러스로 가면서 0.07.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NO96 같은 거 0.125 있는데 RPUF 요 단열재 쓰면서 어떻게 됐어요? 0.1 이하로 확 떨어지죠. 원래는 0.1 이상이었어요. NO96이. 선주들이 요구하는 거죠. 야, 너네 왜 이렇게 기화율이 높냐? 0.085까지 낮춰버린 거죠. 하나오션이 요거 이제 채택을 해서 한국카본과 예전에 한번 공급 계약을 맺은 걸 제가 공시를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성화인텍 아무튼 이게 주력이고 수주잔고 보세요. 요거 녹색선 급증하고 있고요. 4분기에 아직은 요건 3분기까지 버틀러에 나와서 제가 봤는데 4분기 조금 요렇게 지금 최신 데이터는 조금 꺾였어요. 여전히 많고 작년 4분기에 드디어 이익이 터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카본인데 LNG 똑같습니다. 본행제 만들고 다만 한국카본은 본행제만 하지 않고 좀 사업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동성화인텍이 조금 더 이쪽에 집중돼 있고 한국카본은 요것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본행제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쪽에 LNG 화물차. 예. 그래서 NO96 슈퍼플러스 있죠. 마크3 이런 거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본 사업도 하고요. 유리섬유도 하고 되게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오션에도 어쨌든 고객사를 확보했고 이게 RPUF예요. 폴리우레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열재. 예. 근데 이 회사가 아마 작년에 아시겠지만 밀양 공장에 좀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한번 큰 사고가 났죠. 그래서 적자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동성화인텍이 이제 대신 만들어줬어요. 물량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올해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사업 보고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국카본에서 이건 직접 쓴 겁니다. 자기네가 쓴 거예요. 화재 복구 및 생산 능력 증설 통해서 올해 4분기에는 성장한다.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카본도 좋아질 거예요. 예. 요거 이제 직접 회사에서 쓴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BOR이 기화율입니다. 1일 기화율을 0.1% 이하 요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NO96 슈퍼 플러스 기화율을 0.1로 낮춘 거죠. 이걸 채택을 한 거죠. 이걸 누가 채택했죠? 하나오션이. 그리고 작년 9월에 기억하세요? 한국 신소재랑 합병했죠. 요거 그러면서 한번 주가 올라간 적 있죠. 주주가치에도 좋고 중간재를 만드는 게 한국 신소재인데 이거를 그냥 아예 일관화 시켜버린 거예요. 합병을 해가지고. 예. 효율적이죠. 근데 한국 신소재가 뭐 하는 회사냐? 이것도 만들어. 이 GMP 플랫폼 밑에 이 판넬 있죠, 요것도 만들고요. 배터리 케이스 있죠, 요 소재. 그 다음에 학교나 이런 데 보면 위에 천정에 이런 소재 보신 거 있죠. 이런 소재가 SMC라고 합니다. 이게 유리섬유래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요. 그래서 유리섬유 시트에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예, 한 건데 요런 데 이제 들어가는 소재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 eGMP 앞으로 전기차 이걸로 계속 만들잖아요. 여기 밑에 하부 소재 로도 들어갔는데 아직 뭐 매출이 많은 건 아닌데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재로는 한국카본이 이런 방산도 있고요, 우주도 해요. 근데 비중이 아직 많은 건 아니죠. 당연히 LNG 쪽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뭐 수직 발사 대용 화염 처리 장치, 뭐 이게 광계토함,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들이 있거든요. 잠수함에도 막 들어가고 구축함. 그다음에 위성 발사체에도 극저온 연료 탱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국카본은 조금 다변화돼 있다. 예. 그러니까 소재 쪽에는 진짜 강자 중에 하나인데 LNG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약간의 차이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화물창 종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크3, NO96, NO96 슈퍼 플러스. 마크3 플렉스 플러스는 기화율이 제일 낮고요. 현대랑 삼성이 이용하고 NO96은 일단 기화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대우 하나오션과 후동중화인데 이거 이름 바꿔야죠. 이제 여기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중국의 후동중화인데 기화율이 저거는 좀 높은 편이었고 네. 여기에는 사실 본행제 공급을 못했어요. 안 쓰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NO96 슈퍼플러스로 바뀌면서 한국카본이 본행제 공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하나오션까지 늘어난 거고 요게 마크3 화물창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게 방벽이 1차 방벽은 스테인리스 되어 있고요. 중간에 나무 그래서 나무 목재값이 중요한 거예요. 자작나무 들어가고 그러니까 본행제로 아까 유리섬이 들어가고 2차 방벽 알루미늄과 유리섬을 합친 거 또 본행제 또 들어가고 자작나무 이렇게 겹겹이 이 LNG가 기화되지 않게 열을 차단하게 이렇게 방벽을 쌓는 거예요. 네. 요게 바로 화물창. 요 화물창을 만드는 게 누구다? GTT. 라이센스 갖고 있는 게. 라이센스. 예. 그래서 저 라이센스를 가지고 만드는 회사가 현대중공업이나 조선사가 이걸 만들고요. 거기 들어가는 이런 본행제를 누가 만든다? 동성과 한국카본이 만들어서 공급한다. 요게 바로 이제 LNG 밸류체인이다. 그 수주잔고는 실제 많이 늘었고요. 이종은. 근데 이익이 감소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그 화재 사고 때문에.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또 반등을 해주겠죠. 그래서 한국 카본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LNG 제가 진짜 좀 최대한 빨리 해봤어요.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33분이 넘었는데 LNG 선에 대해서는 아마 공부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LNG선이 앞으로 꾸준하게 수주가 나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들 기업들이 좋아지는 거지. LNG 수주가 안 되면 뭐 이젠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분석한 뭐 이런 뭐 공부도 해본 거에 의하면 좀 LNG 수주는 좀 계속 안정적으로 2022년만큼은 아니겠죠. 그건 뭐 너무나 오버했던 수치고 그러나 과거보다는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LNG선 해봤고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